앞에 안쪽부터 잘해주세요. 안쪽. 네, 오셨네. 예. 네. 아유, 오셨습니까?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기가 저기 네 번째 쪽. 김다영 선생님 있어요. 언제? 네, 김다영 선생님. 또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유, 왜 시장님? 왜 있을까? 잠시 뒤 사단법인 인재군 번영의 주체 인재의 100년 미래를 밝히다 인재군민 대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 및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유, 회장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회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쪽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좀부터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재 100년 미래를 밝힌다 인재군민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인재군 번영의 사무국장 이설희입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네 외빈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군을 대표하여 배상용 부분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재군의회 김재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재군의회 황현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재군의회 이수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재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김경희 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등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인재고등학교 김성수 교장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재문화원 이만철 문화원장님을 비롯 사회단체장님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가운데 인재군민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님의 표창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및 꽃다발 전달은 심광섭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종호 조직부회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인제군 번영의 인사 최종호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대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의장님의 표창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유영미 여성부회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인제군 번영의 여성부회장 유영미 귀하께서는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셨으며 특히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의장 권덕열 대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널들이 여러 자료들도 많이 준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 2부에서는 북한강 흑통을 이제는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며 3부는 인제군민 정책 제안 및 소통을 위한 자유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인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패널로는 첫 번째로 인제교육지원청 이재구 장학사님께서 인제군의 교육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인제군 이수현 의원님께서 인제 청소년 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계초 학부모회장님이시며 북면 마을교육협의체 교육개발부장 김정은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번영의 심광섭 회장님의 인제지역에 적합한 고등학교 모델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한 인제군의 교육 현황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너 서울 가서 공부할래? 해서 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인제 저의 고향을 왔습니다. 저 아들, 딸들은 인제 중학교까지 졸업을 다 했습니다. 한데 고등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오늘 오셔서 저는 천국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못 보냈습니다. 3시간 거리에 있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하고 또 풍산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너무도 어떤 때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로 보낸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데 교육만큼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만큼은 세상이 조금은 이해해 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선배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배들이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홍보도 하고 또 저 딸 아들처럼 저쪽 경상도까지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목소리 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저는 이제 제가 댓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서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 또 학부모가 돈 없이도 보낼 수 있는 학교,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 내가 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정말 스스로가 자부심 갖고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자는 겁니다. 왜요? 지금 현 정부에서 그래도 교육 특권이 다양하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때가 좋습니다. 이분 양구 같은 경우는 양구 예고에서 지금 농어평 자율구까지 바꾸는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발버둥 쳐야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북한강 흙탕물의 문제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해서 북한강 흙탕물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데 2023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강 흙탕물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의 내리천과 또 인북천은 그렇게 수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데 지금은 가서 미산계곡 20년 전만 해도 강원도에서 인제구에서 가장 땅값이 잘 나오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서 살고 싶은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한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바위를 뒤지면 바위를 뒤지기 전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또 한 번 드리겠지만 뻘들이 잔뜩 쌓여 있고 이끼들로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바위를 들치면 옛날에 그렇게 살던 꼬네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맨들맨들합니다. 그것이 흘러가지고 소양강까지 다 망가뜨리고 그 속에서 올해 녹조현상이 또 발생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한강 수계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년에 6,700억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강원도의 몫을 조금 더 높여서 그걸 가지고 상류의 어떤 한강 수계 그 맑은 물 무전하고 또한 그동안 20여 년 동안 그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봐왔던 주민 지원, 특히 학교 교육이나 어르신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힘을 써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핵심 주제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는 풀 수 없습니다. 같이 힘을 보태서 정말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인재은 번영회가 정말 앞장서서 어떤 것이든 밀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인재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한 인재군의 교육 현황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재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지우입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회가 상당히 좀 낯설긴 합니다. 근데 처음 하는 주제가 특히나 인재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라서 인재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처음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재지역의 교육이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어떤 주제를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듣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 잘 알아가는 시간으로 가고자 합니다. 네, 대신 먼저는 오늘 드릴 말씀은요. 가볍게 일반 현황부터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재교육지원청이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특히나 고등학교 학생들과 관련 있는 것,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저희가 좀 같이 좀 논의해보고 싶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인재교육의 현황인데요. 시작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학생 수에 대한 문제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수가 유지될 것인가 혹은 감소가 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인재교육지원청은 이과 12단과 61명이고요. 유치원 11, 초, 중고 23교, 학생은 2,766명, 교직원 65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재교육지원청은
작은 꿈도 큰 희망으로 여겨가는 인재교육이라는 비전을 갖고 배움을 넘어 실천하는 지성, 끈기 있게 해결하는 근성, 배려하고 존중하는 감성, 공감하고 함께하는 협성,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성이라는 인재교육 핵심 가치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지금 항상 학부형님들이나 주요 주민께서 관심이 있어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고 학생들의 인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재 닮은 인재 배움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각 4개 있는 지역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이 대상이고요. 교과형 특기적성 학습 지원, 대학 입시 준비만 지원, 기숙사 야간 학습 지원, 예체능 대입 준비 지원 등 4개의 학교의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약 2억 5천에 대한 예산을 인제군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2022학년도에 학교폭력 사안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집중 연수를 시작했고,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교육장님께서 사안 발생 뒤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교육을 실시해라 어떤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기반,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신고를 어떻게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에 초점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학폭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성교육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했고요. 이랬더니 작년에 57건인 사안 접수건이 현재는 27건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심의위원회가 20회 열렸었는데 올해는 3회만 개최되는 소기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인재 진로 진학 박람회 올해 처음으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작년까지는 춘천, 원주, 강릉권에서 진로 진학 박람회가 열렸고 거기에 있는 인재군 학생들이 가려면 상당히 거리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진행을 못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진로와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열었고요. 고등학교 인재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전체와 교사들이 모두 참여를 했고 진로 진학에 대한 맞춤 정보를 제공해서 학생들의 진학이라든지 대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육군과학과 전투훈련단이 저 인제에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있는 게 있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시켰는데 군사 목적의 모의 전투 체험이니까 학생들이 흥미로워하기도 하고 군인이란 어떤 것일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체험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인재교육 현황 중에서 특히나 인구 부분, 학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마 이 자료를 보실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아요. 보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학생 추계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각 지역마다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인재군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유입 요건, 아시다시피 인구가 학생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들 거다. 학생들은 줄어든다도 불구하고 인재에서는 그게 줄어들지 않고 약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른 초등학교만 보면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인재군만 증가하는 추세 혹은 유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학생들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앞에 거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중학교 3년이고요. 고등학생들도 3년입니다. 그럼 학생 수가 대략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750에 502명 710명에 502명 정도면 약 200명의 차이가 나요. 이 사이에 대해서 저는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이 부족해서 학생들 유출이 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같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했고요. 이게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게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배움성장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어떤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학교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소고기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지금 2021년도 졸업자 수는 202명이고요. 관내고는 134명, 관외는 68명. 그래서 33.6%가 관외로 진학을 했습니다. 인재 관내가 아니라. 근데 2002년도에는 약 204명 중에 47명, 23%가 관외로 진학하게 됐고요. 올해 마무리되는 올해는 2003년도는 210명이 졸업을 하는데 38명, 18% 정도만 관외로 간다. 그래서 타시군 유출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봤더니 아까 전에 또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의 별도의 프로그램들,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게 줄이려면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지금 학생수 추이에 대해서 관심 있을 텐데 아마 가칭 산림과학고 같은 경우가 관심 좀 있으실 거예요. 이 산림과학교는 강원 마이스터고로 신남고를 특성화고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게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남고의 정원은 한 년당 22명인데 보통 12명에서 14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채우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 모집 학교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자원과 2학급 32명의 신입생을 받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특성화 혹은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가 어떤 지금은 거의 채워지는 분위기고 많이 초대되거든요. 아마 그때 되면 학생들도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단히 학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에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나올 교육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느낌은 저희가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금도 큰 희망으로 엮어가는 인재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인재교육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인재군 의회 이수현 의원님부터 인재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추운 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인재군의 교육 100년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주 흡족하고요. 또 우리 이런 그 관심과 생각들이 결국 모이면 인재군의 100년 교육이 앞으로도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졌고 우리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인재 교육이 방향성을 잡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고 선택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우리 고등학교 4개가 똑같은 형태로 남아있다면 차후에 여전히 아이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시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인재군의 교육이 좀 더 다변화되고 다양화돼서 앞으로 커나가는 우리 친구가 인재군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교육이 결국 인재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군의 미래를 위해, 교육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주시는 이수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계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이시며 북면 마을교육협의체 교육개발부장으로 활동하시는 김정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면 마을교육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함께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을과 학교와 학생이 함께 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재의 미래는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는 심광석 회장님의 인재지역에 적합한 고등학교 모델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순수하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리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리고 합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6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원통고는 64명, 기린고는 24명, 신남고는 20명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와 학력 인구 감소라는 흐름 속에 인재 지역의 고등교육 환경은 실질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특히 중3 졸업 후 내신이나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 유학을 떠나는 학생 수가 매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내신 9등급 체계에서는 상위 4%만 100명 단위 한 4명 정도가 1등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현재 100명이 다 안 됩니다. 그냥 50명, 60명, 어떤 때 20명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1등급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제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서 자율고 특목고의 일기까지 인제군의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급변하는 20시 및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되는 2025년부터 현행 고등급 체계에서 내신과 논술을 또한 서술평가를 중시하는 5등급 체계로 또 변합니다. 때마침 지난 11월 2일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시대 발전을 위해서 그 종합계획으로 교육발전 특구 지정이라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지자체는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교원 인사 등에서 다양한 특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상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례가 필요한지 거꾸로 지자체가 원하면 그 방향으로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교육특구에서는 지역이 원하는 혁신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고교에서 운영을 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역 인재가 오늘과 같이 외부로 또한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 균등 발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군인이나 타지역 출신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녀들의 고등교육 진학에 대해서도 부담없이 마음을 놓고 현재의 직장에 머무를 수 있고 거꾸로 지역으로 좋은 아이들이 지역으로 이주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수도권만큼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중 인제에는 국립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국립 일반고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구에서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교원 인사제도에 대한 자율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능력 있는 교장과 또한 교사들을 초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모든 교사가 같은 호봉에 따라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에서는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교사들에게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일부 학생만 갈 수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 국제고등이 생길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특구 선정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일반 공립고로 현 정부가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첫 번째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되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존의 일반 고등학교를 농촌형 자율고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양구 예고가 수년 동안 발버둥 치다가 다시 농촌형 자율고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저는 너무도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발버둥 쳐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촌형 자율고가 되면 국영수 특정 핵심 과목에 대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20%를 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아이들을 기숙형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외출 외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그러한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육 속에서는 외지에서 좋은 학원 강사가 있으면 강사를 모시고 서울에 좋은 강사가 있으면 강사도 모셔서 학교 방과 후에 교육을 과외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방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오픈시켜줘야 되고 지역사회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과외비 장난 아닙니다. 그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3-4시간 거리에 아들, 딸 보내지 않고 정말 내 곁에다가 우리 아들, 딸 두고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그래도 편하겠습니다.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홍여고나 홍고로 가는 이유 첫 번째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인제에는 100명 이상이 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가 너무도 힘듭니다. 누구 하나 특출난 범접하기 힘든 아이는 항상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있으면 2, 3등 하는 아이들은 영원히 기회를 맞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는 기린고, 인제고, 원통고 이제는 다 떠나서 인제 하나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아이들이 원통에 있으면 어떻고 인제에 있으면 어떻고 저쪽 백담사에 있으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원하고 또 우리 부모들이 마음 놓을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즐겨서 이 학교 대한민국 인제에 있는 이 학교는 내가 가면 나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것이 보람이 되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려는 겁니다. 오늘부터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역시도 지금 한치의 꿍꿍이도 없고 한치의 목표 지점도 없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한 것, 학부모들을 위한 것, 선생님들을 위한 것, 우리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질문 등 궁금하신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읍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재구 장학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2가지인데요. 2가지 다 연속해서 질문 드린 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관내 중고등학교에 이제 진로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안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에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2번째는 지금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아이들이 관 외로 나가지 않고 관 내에서 선택과 교과로 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여기 지금 방금 질문하신 업무의 담당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분이 대답해 주신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잠시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재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소희입니다. 저는 지금 중등교육 업무 맡고 있고요. 진로 등등 좀 어떤 업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수,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부에서는 중등교원 숫자를 지금 계속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점점점 진로 선생님들 포함해가지고서는 일반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인제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된 거는 한 2020년부터 지금 3년째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 선생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2월달까지는 이제 교원 발령이 나는 2월달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가지고서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학교에 옛날처럼 국영수, 은미채, 과학 선생님들이 다 계시지 않아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겸임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쪽 학교에서 오전에 수업하시고 저쪽 학교로 수업을 가시고 하는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동 거리, 저희는 인제가 권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권역이 생기다 보니까 그 권역 간 이동하는 거리,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내 소속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시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 수업을 하시는 장면이나 상황들이.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한 학교 두 학교씩은 묶어가지고서는 비슷한 교육과정으로 같은 질의 교육과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진로교사 감소되는 거는 현재 추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가 온몸으로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면서도 그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나 그런 식으로 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지금 아까 번영 회장님 전반적으로 그 2028년 입시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입시라고 하는 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하나, 수능이면 수능, 그 다음에 수시라고 들어보셨죠? 예. 수시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 전체 정원의 한 학년 정원의 4%까지가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적다 보니까 1등급에 해당하는 애들이 1명 정도 혹은 1.2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이들을 잘 진학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 수시의 전형 대학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을 갈 건지에 따라서 등급이 조금 다소 약화된다거나 면접을 강화시킬 수 있다거나 라고 하는 방법들을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쪽의 그 보완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전형 방법들을 선생님과 고민하고 인재지역 현재 상황에 맞는 그 진학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연수, 그 다음에 4개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항상 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성에 안 차시는 부분들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재읍의 한은입니다. 인재 100년 오늘 토론회 이렇게 마련해 주신 번영에 감사드리면서요. 아까 그 신광석 회장님이 하나하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되게 가슴 설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있는 것도 드물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신광석 부장님이 첫 걸음을 하셨다고 했는데 항상 토론회를 보면 문제점만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안 해주세요. 토론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발걸음은 계획이 되겠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재군의 그 번영회가 지금 이제 회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준 회원으로라도 인재군 번영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회장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계획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부는 나하고 생각이 틀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80~90%는 동의한다고 여기시면 나가실 때의 방명록에다가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출발을 하는 인재 미래를 위한 인재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출범 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그냥 오늘의 이 토론을 마치고 그냥 나가버리게 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책임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에 2번씩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재 전반에 대해서 국방물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적어도 가급적이면 오늘 나가시면서 나는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참여하고 싶다 말씀하시면 분기에 한 번,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큰 단위가 아니고 기존의 도서관에서 한 20여 분 모시고 우리 관계자들에게 좀 밀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40명이라도 되고 50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재교육 전반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커다란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이 오늘의 이 자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토론회가 몇 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저희가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북한강 탕물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하는 동안 한 3분 정도만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